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 거시경제학 이번 시간에 챕터 12장 경제성장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경제성장은 이제 동태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발전 이걸 보는 건데 우선은 경제성장과 관련한 요인 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경제성장과 관련한 특징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장과 관련한 모형을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히 볼 건데 원래 조금 더 들어가긴 해야 돼. 근데 이제 솔로우의 경제성장 이론 살펴볼 거고요. 이게 외생적 성장 이론이라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게 모형 내부에서 생긴다 해가지고 내생적 성장 이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먼저 경제성장과 그 요인, 원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재에도 살펴보면 경제성장 개념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자, 성장이라는 게 이코노믹 그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경제성장이다. 수평축에다 시간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 이 성장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요. 과거보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거는 경제 성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 수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관련한 게 이제 생활 수준과도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 이야기 밑에 보시면은 세계 경제사의 어떤 기적에 계보해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가가 거기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과 관련한 몇 가지 여러 가지 원천들 보면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과 관련한 요소의 부존도. 이게 L과 노동과 자본이 성장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진보라는 게 있군요. 기술 진보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질적인 측면의 성장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제 성장과 관련한 이제 회계법이라는 건 뭐냐면 성장의 원천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482페이지에 가보시면 경제 성장 GDP라고 하면 얘가 A가 있고 그리고 노동과 자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L과 K가 증가해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노동과 자본의 양적인 투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거기 보시면 투입의 증대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뭐야? 노동이든 자본이든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여기에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밑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라는 게 있는데 이 A는 약간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뭐다? 기술 진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노동과 자본 이외의 나머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 기술 진보 요거를요 우리가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해서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의 원천을 이렇게 쫙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4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장 회계법, 그로스 어카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별거 아니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우선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만약에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게 A고 노동의 알파, K에다가 얘가 베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미시에서도 쓰이고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를 변화율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변화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내면 되고요. 나누기는 빼기로 보시면 돼. 그리고 이 지수가 있잖아. 이 지수는 밑으로 이렇게 한 칸씩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가 증가하는 증가율은 자, 요거 나타낸 게 a의 증가율, 이 기술 진보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하기 요거 알파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L분의 델타 L 노동의 증가율 베타 K분의 델타 K 요게 자본의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변화율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적, 외연적인 성장이다라고 하면은 기술 진보와는 상관없이 요게 기술 진보를 반영하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A가 커지게 되면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 총 요소 팩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근데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노동을 좀 적게 쓰는 기술 진보를 네,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라 그러고 자본을 적게 쓰는 것을 자본 절약적 기술 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변화율로 표현한 거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A가 있는 여기서 스타팅 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A에서 B로 간 건 뭐야? 이게 노동이 증가했잖아. 노동이 증가해서 곡선상에서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L0만큼 투입해서 A에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있었는데 노동을 증가했는데 거기서 D까지 간 거야. Y3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 그때 노동이 증가로 인해서 발생한 기여한 거를 요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생산함수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K1이 있고 K0가 있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 된 거를 바로 K의 증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규모로 생산함으로써 거기서 생산량이 증가한 게 된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 나머지 A0에서 A1 여기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A 때문에 발생한 거다 해서 기술 진보로 인한 요인 이렇게 분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와 경제 성장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인구가 많으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데 멜더스와 같은 학자는 야 인구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저해가 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경제 성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경험 규칙 관련해서 칼도에 정형화된 성장 관련된 규칙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볍게 보세요. 첫 번째는 1인당 실질 소득이라든가 1인당 실물 자본, 자본 스톡 같은 경우는 대략 일정한 비율로 쫙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요. 자본 계수라고 합니다. Y분의 K 이렇게 써요. Y분의 K. 요거와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분배율이라든가 실질 이자율, 자본 수익률 같은 거는 대체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인당 실질 소득의 증가율, 요게 생산성 증가율 대비 1인당 실질 소득의 증가율은 뭐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솔로 모형에 대해서 살짝 볼 겁니다. 솔로 모형은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신고전파 성장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전파 성장 이론 이렇게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약간 신고전파, 고전학파의 그런 내용과 케인작파를 두 개 합친 건데요. 약간 신고전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약간 중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축은요,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저축을 하게 돼. 근데 이 저축은요, 투자랑
같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균형 상태에서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 기술과 관련해서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가능한 그래서 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우리가 많이 상정을 합니다. CD 생산함수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고전압화 성장 이론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A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L, K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요 우리가 L로 나눠줄 겁니다. L로 나눠줘. 여기 L로 나눠주고 여기 L로 이렇게 나눠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요 우리가 소문자로 표시를 할 겁니다. 1인당 소득이다 해서 소문자 Y로 표현하고요. 얘와 얘는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얘도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생산 함수를 1인당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A, 그 다음 여기 F, K 이렇게요. 그리고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 그런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균제 성장 조건 이렇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489페이지에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걸 가지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균제 상태에서는요 자본의 성장률과 노동의 성장률이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기가 있어요. 밸런스가 잘 맞아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아기의 이 밸런스가 그대로 이렇게 좀 맞아야겠죠. 얼굴의 크기, 발 크기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뭔가 성장할 때 밸런스가 맞았다라고 해서 정상 상태에서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팔이 이렇게 크고 다리가 하나 길고 이렇게 성장하면 이게 제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팔, 다리, 머리 뭐 이런 게 있으면 밸런스가 맞게 쫙 균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자, 국민소득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증가하는 게 노동의 증가율과 같고요. 이 노동의 성장률 증가율이 바로 인구 증가율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율과 똑같게 된다. 요거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본량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게 바로 자본 성장률 이렇게 있고 이게 말로 되어 있는데 정신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1인당으로 표현한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게 생산함수야. 요게 생산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인당 소득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1인당 소득 중에서 이게 1인당 소득이죠. 1인당 소득이 되는 건데 소득 중에서 요게 뭐예요? 요게 S만큼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저축률이야. 그래서 S라는 저축률만큼 1인당 소득 중에서 저축률만큼 네 1인당 소득 중에서 저축률만큼 자본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 1인당 자본이 공급된다. 이렇게 이 느낌이 자본 공급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자, 반면에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요거 NK 이거 45도 반드시 45도는 아닙니다. 이거 지우셔야 돼. 반드시 45도는 아니고 약간 이런 형태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 그래서 요거 인구 증가율만큼 이렇게 자본이 필요로 하는 거야. 자본의 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본이 이만큼 공급되고 자본이 저만큼 필요로 하는 거.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 1인당 자본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뽑았어.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은 뭔가 노트북이라든가 일할 만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책걸상이라도 줘야지 거기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입사원이 많이 뽑게 되면 우리 K라는 게 실물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책걸상이라든가 노트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느낌이 자본이 이만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그림을 살짝 여기다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1인당 자본이고 자본이 공급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게 S, F, K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자본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는 거야. N, K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상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상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상태야. K 뭐 제로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본에 대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이만큼이야. 근데 자본에 대한 공급이 이만큼밖에 거꾸로 됐네. 자본의 공급이 빨간 색깔만큼인데 자본이 이만큼만 필요해.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공급되니까 사람도 더 많이 뽑고 경제가 이럴 때는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만큼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델타 K가 0보다 커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델타 K는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 어떻게 하냐면 SFK에서 자본의 공급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의 수요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1인당 자본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는 1인당 자본이 이만큼 공급이 됐어. 자본이 이만큼 필요하다니까, 자본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는 여기 상황에서는 델타 K가 0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공급보다 필요가 더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인당 자본이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됐잖아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1인당 자본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요거 델타 K가 제로가 되는 상태니까 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정상 상태 아니면 균제 성장 경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게 빵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겠어요? 자, 요거를요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1인당 자본에 대해서 1인당 자본의 성장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여기다가 K로 이렇게 나눠줬어. K로 나눠줬어. 양쪽을. 여기다가 K로 나눠줍니다. K로 나눠줬어.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요 표현 요거 여기 한번 보시면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 어떻게 돼? FK가 K가 증가함에 따라서 FK가 한계 생산이 점차 체감하기 때문에 얘가 점차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K와 K 지워지니까 N 해서 여기 일정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제 성장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지금 여기야 여기 상태가 델타 K가 제로인데 이 상태는 정확하게 이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스타를 붙여서 1인당 자본이 균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이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 나타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게 문제점 좀 풀어보시고 하면 좋긴 한데 우선은 이 정도만 머릿속에 좀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요 상태에선 이게 같은 상태잖아. 인구 증가율과 자본의 성장률이라고 있잖아. 이게 똑같아지는 상태야.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L분의 델타 L, 이거 인구 증가율이죠. 얘가 이 자본이 얼마나 증가하는 거야?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 저축률만큼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살짝 요거 식을 쓰면 SFK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인당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을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약간 대문자 저축이라고 쓸게요. 얘는 투자랑 같게 돼. 사실 균제 상태에서 저축과 투자는 같잖아.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여기 보시면 요게 투자가 되는 거니까 투자는 1인당 자본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요 상태는 바로 뭐냐면 자본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 요거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된다? 1인당 소득 N자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L로 이렇게 해서 대문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스몰 k도 어떻게 돼요? 스몰 k도 L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L과 L 지워버리면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자, L과 L 지워버리면 K분의 요 SY가 바로 투자래니까 K분의 요 대문자 K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투자라는 게 뭐야? K분의 델타 K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제 상태에서는 바로 요게 성립하고 사실은 요때 소득도 같은 크기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약간 뭐라고 할까? 식을 써서 하는 거는 늦진 않았어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간단한 그래프와 직관적인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 성장 모형 할 때 그 이전에 성장 모형을 헤로트 도마 성장 모형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잘 하진 않습니다. 요거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솔로 모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본의 성장률이 노동의 성장률과 언제나 같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이제 균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균제 상태에서의 성장률은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진 않아. 근데 성장 안 한다는 게 성장률이 제로기 때문에 아예 속도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산함수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산함수를 얘기한다고. 1인당 자본이 있고 1인당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생산함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한계 생산인데 이 한계 생산이 얘가 체감한단 말이야. 여러분, 한계 생산이 체감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지금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나라가 있고 높은 나라가 있으면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는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게 되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성장 속도가 되게 느리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 모형에 따르면 캐치업이라고 하는데 따라잡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추격이라는 말도 써요. 아니면 수렴한다는 말을 씁니다. 수렴. 컨버전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따라잡기 가설이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속도가 점차 좀 느리게 되고 후진국은 좀 따라잡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론상 성립이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보면 이게 성립하는가 봤더니 이 따라잡기 현상이 성립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솔로 성장 모형이 한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솔로 성장 모형의 한계, 노동과 자본이 쉽게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균제 상태로 되는데 야, 그게 쉽게 항상 균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건 아닐 수 있고 또 둘째, 물가와 화폐 같은 역할이 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과 셋째,
경제 성장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2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정형화된 어떤 사실의 설명력에서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어떤 분배율 참고로 보시고, 다음 2번에 경제 성장에 대한 지속성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3번과 같이 보세요. 수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게 돼서 그게 약간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봐주시죠. 자, 동아시아 호랑이들의 경제 성장 해가지고요. 뭐 한번 내용 좀 보시죠. 홍콩 그때는 중국에 귀속되기 전이어서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루긴 했었는데 이런 나라들의 성장의 원천에 영이라는 교수의 의견의 논문에 따르면 주로 자본과 노동 같은 어떤 외향적인 어떤 성장에 많이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왜냐하면 L과 K에 많이 의존하니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런 양적인 투입 요소 같은 경우에는요, 한계 생산이 수학 체감 법칙이 발생하잖아요. 생산이 체감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차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 아시아 경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와 진짜 한계 이렇게 해서 유명한 논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서구 선진국처럼 약간 노동과 자본의 양적인 투입보다는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솔로 모형과 기술 진보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하려면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균제 조건 관련해 가지고는요, 노동과 관련한 유효 노동 성장률이라는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살짝 좀 부담이 될 것 같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여기서는 빼긴 했는데 좀 그냥 일반적인 거시경제학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책들을 보시게 되면 좀 그때 추가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국가 간의 성장률 격차가 이 모형 내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생 변수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을 극복하게 된 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속적인 기술 진보로 인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더라도 솔로 모형에서는요, 얘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이 생산함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 진보가 계속 터져야지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게 아니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체감하는 거잖아.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지 않고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생산함수를 바꿔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AK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생산함수를 쓸 때 약간 여기 보시면 자본량이 한계 수학 체감 불변인 경우로 상정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냐면 K라는 거, K 속에 약간 복합적인 자본, 컴포짓이라는 말 씁니다. 복합 자본을 상정을 해서요. 자본을 상정해서 이 복합 자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은 노동인데 지식이체화된 노동, 인적 자본 있잖아. 상정하여 인적 자본이 휴먼 캐피탈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휴먼, 이쪽으로 할게요. 캐피탈 이렇게요. 이런 걸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생산함수가 A가 있고 여기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식이체화된 노동 같은 경우도 K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에서 루트 L이 K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AKK. 그러니까 K의 제곱이니까 뭐야? AK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1인당으로 바꿔봅니다. 1인당으로 바꾸면 자, 이거를 우선 1인당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노동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Y를 노동으로 나눠주고 A도 여기 K를 노동으로 나눠주고 A는 앞으로 그냥 빼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뭐야? 얘가 1인당 소득이고 얘가 뭐야? 1인당 자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 함수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AK, 이래서 이제 AK 모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얘가 1인당 자본이고 1인당 소득할 때 얘가 AK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AK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자본에 대한 공급은 요게 Y잖아. 먼저 이렇게 쓸까요? 요게 Y잖아. 자, 이거를요 S만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지. S, A, K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낮아. NK 이렇게 됐다 합시다. 원래 앞에 솔로 모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앞에 솔로 모형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색깔은 안 맞춰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NK 하면 여기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교차되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만큼의 크기가 델타 K인데 이게 0보다 크단 말이지.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줄어들지 않고요. 이 격차가 계속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축과 투자가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495페이지 거기에 살짝 이런 식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식이야. 델타 K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 A, K 빼기 NK가 제로가 되는 건데 요거를 1인당 자본의 증가율로 쓸게요. 1인당 자본의 증가율로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얘와 얘는 지워지게 되잖아. 얘와 얘 지워지고 얘와 얘 지워지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냐면 이 관계식에서 만약에 SA가 SA-N이 0보다 이거라면 아니면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SA가 N보다 크다라면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델타 K에 대해서 요거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원래 이게 제로가 될 때가 균제 상태잖아. 균제 상태가 안 생겨. 계속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머라는 교수는 연구개발 R&D 부문 모형이다 해가지고요. 새로운 연구개발 R&D에 얼마나 투자하는가. 노동과 자본인데 비슷합니다. 어떤 지식을 포함한 경제에서는요. 자본에 대해서 수학 불변, 한계 생산 체감하지 않는 그러한 모형을 상정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자본과 지식이 자꾸 올라갈 때 경제 부분에서도 이렇게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형으로 보통 나와 있는데 너무 모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성장론 관련된 뭐 책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아서 여기서 그냥 아이디어만 살짝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루카스의 인적 자본 모형이다. 휴먼 캐피털 해가지고요. 어떤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어떤 그 지식과 기술 같은 것이 인간의 몸에 인바디드 돼서 체화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같은 거를
증가시켰을 때 원래는 자본의 한계 수확이 체감해야 되는데 여기서 체감하지 않고 오히려 체증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걸 루카스라는 교수가 휴먼 캐피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성장 모형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R&D, 인적 자본, 널리지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 불변이라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닌 그런 생산 함수를 도출할 수 있게 되고요. 자본 축적에 대한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균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감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 성장의 여러 가지 원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교육 제도, 사회 밑에 있는 하부 구조에 의해 가지고도 성장의 원천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성장 관련해서는 좀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좀 더 자세하게 또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신고전학파의 솔로 모형과 내생적 성장 이론 그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 그 정도만 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장과 관련한 경제 발전론 볼게요. 이게 경제 발전 이론이 요즘은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다루고 그러진 않지만 뭔가 일반적인 좀 경제학적인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거를 보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살짝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 발전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